세이프트문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세이프트문 사건의 개요를 좀 봐야겠죠. 이 사건은 사실은 좀 봐야죠. 이제 2021년에 민코인 열풍 속에 급부상한 세이프트문을 중심으로 이제 수백만 달러의 어쨌든 투자금 유용 및 구조적 사기 혐의로 이어진 중대 금융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이제 브랜들리 크론이라고 이제 세이프트문 CEO가 있었고, 그다음에 토마스 스미스라고 전 CTO가 있었고, 이제 클론이 네이지라고 이제 플랫폼 창립자가 도주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있었고요. 장소는 이제 미국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 있었고, 재판 기간은 2024년부터 5월 5일까지 21일까지 있었고, 배심원단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 혐의는 증권 사기 공모였고, 전신 사기, 자금 세탁이고 최고 45년 징역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배심원단은 첫 중형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사기의 본질은 그런 겁니다. 유통 구조는 5%는 보유자들에게 자동으로 주고 이제 5%는 자동 잔금이라고 해서 이제 장점에서 이런 것들을 했고, 엄청난 사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처는 이분들은 부동산을 돈을 받아가서 부동산을 다수 매입했고요. 고급 차량 아우디나 R5나 테슬라 커스텀 트럭을 하고 중앙호 고로서의 가명 지갑을 사용하고 흔적을 은폐 시도를 했고, 투자자 기만 사례가 많이 보였습니다. 이 전 CEO는 카로니는 세이프트문을 매매하지 않는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실제로는 고점 매도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했었고, 이거 사기 폭락과 운영도 요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투자자들 기만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CTO 토머스 스미스는 검찰과 거래하여 이제 유죄 인정 및 증언에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립자인 카일 라기는 러시아 도주 후 이제 지금 수배 중입니다. 재판 결과 이제 배심원단 전원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했었고, 몰수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어쨌든 200만 달러 환수를 했고, 형량 아직 미정인데 일단 유죄 판결을 했고 이제 최대 45년형 정도로 이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했는데 지금 일단 유죄 판정으로 배심원단이 지금 어제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때 시가총액 8조 인봉했던 세이프트문이 그 일인과 달리 이제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자산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판결을 최근에 내렸고요. 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이 세이프트문 최고 경영자 브랜드니 카로니에게 유죄 판결을 했고요. 그는 증권 사기 및 전신 사기, 자금 세탁 등 총 3건의 중형미 편장에 대해서 확정이 됐고, 최대 45년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의 동부지방법원에 진행된 얼마 전에 열렸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이 카로니에 대해서 어쨌든 의도적으로 오도했다고 얘기하고, 개인 부동산, 슈퍼카, 고급 트럭 구매 등의 수천 달러를 유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법무부는 암호화폐 산업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해서 이제 사기로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개인 취득 900만 달러의 상당의 어쨌든 개인 취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 검사는 성명을 통해서 세이프트문은 안전한 자산이 아니었으며 투자자를 고의로 속여 수백만 달러를 편취한 행위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배심원단은 주택 한 채를 몰수하고 부동산을 수익해서 이제 200만 달러 환수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암호화폐 사건은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이제 사기 구조가 탈중앙의 강력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FTX 샘 뱅클 프리드먼 25년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알렉스 마신스키도 1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어쨌든 평을 주는 형인데, 지금 어쨌든 세이프트문 CEO는 어쨌든 45년형 정도 받을 최대형을 지금 받을 수 있는 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범인 스미스는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공범인 카일 라기는 현재 도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어서 45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받으면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암호화폐에 대해서 첫 배심원이 이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단 하루도 안 돼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게 약간 이게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FTX나 이런 부분에서 이어지는 CEO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사점은 이런 것 같아요. 탈중앙의 명문 속에서 사적 착복은 더 이상 면책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이프트문도 민코인 형식의 디지털이 대중적 인기를 얻었으나 투명한 회계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회피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쨌든 또 있었죠. 건도형도 이런 사건 비슷한 거였는데, 아마 건도형도 최고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보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코드가 면책권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든 트럼프 시대를 넘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어떤 초강경의 어쨌든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SEC 외에도 이제 DOJ 뭐 법무부라든가 연방 검찰 등에도 전방위 어쨌든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면제령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선진국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40년 넘는 형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좀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선량한 피해자나 투자자들에게 좀 약간 선례 이렇게 좀 좋은 선례가 되면서 다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런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하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거 좀 하겠습니다. 자 디즈니하고 유튜브가 이번에 법정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놓고 하는데요. 디즈니하고 유튜브가 임원을 영입하자 디즈니가 이제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재밌는데요. 디즈니가 이제 자사의 핵심 임원인 저스틴 코널리를 채용하면서 영업 기밀을 가져갔다고 해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용을 넘어서 글로벌 콘텐츠 유통 협상에 대한 주도권을 넣고 벌이는 약간 산업 전쟁의 형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 날 로스앤젤레스 이제 고등법원에 접수가 됐는데 디즈니는 유튜브가 자신들에게 이제 부당한 이직을 유도하고 민감한 계약 전략이나 어떤 재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글을 앉혔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계약 방해와 이제 부당 경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핵심인데 코넬리는 2014년 11월 디즈니와 2027년 유효한 독점 고용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사와 접촉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단 1회 자발적 계약 해지 권한 조항이 존재하는데 단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전에 서면 통보 조건이 있고 그는 최근 유튜브 이직 의향에 묵묵부다 4월에 중순 사임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디즈니가 이번 타이밍이 매우 전략적이고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콜로니는 디즈니의 유튜브 콘텐츠 라이센스 재계약 책임자였고 동시에 다른 유통사 가계 협상 및 구조 구조에 정통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디즈니가 유튜브 핵심 정보 및 구조 전략을 다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고 갔기 때문에 이게 계약 위반이라고 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건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콘텐츠 협상의 두 얼굴이나 파트너 경쟁사로 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와 디즈니 실제로 이제 콘텐츠 유통과 이제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에 유튜브 자체는 미디어와 스포츠 부분을 키우면서 이제 약간 디즈니, ESPN하고 훌루에 어때서 직접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영입은 사실상 협력사 내부 전략가와 이제 경쟁사를 끌어당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업계에 전례 없는 긴장 관계를 초래했다라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기밀이나 인재 보호와 계약의 이제 경계의 실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콜로니는 사실상 디즈니에서 어떤 콘텐츠의 수익 배분 구조라든가 가격 협상, 계약 리뉴얼 타임이라든가 민감한 어떻든 데이터를 총괄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법원이 유튜브 편을 들 경우에 경쟁사 이직에 대한 법적 장벽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업계 전반의 비밀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스트리밍 시장의 어떤 소프트 파워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직 타이밍은 디즈니 ESPN 스트리밍 출범과 어쨌든 유튜브 디즈니 라이센스 재협상 시점과 정확히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콜로니의 이직은 한 명의 이탈이 아니라 전략적 인사이트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기업 간의 인적 자산의 전쟁이 콘텐츠 패권의 전쟁의 실질적인 전선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 사건은 이제 콘텐츠 시장의 군비 경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디즈니와 유튜브는 더 이상 콘텐츠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경쟁력이고 무기인 시대에 이직 하나가 수조 원의 규모의 라이센스 협상판을 흔드는 촉발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글로벌 콘텐츠가 이제 플랫폼 간의 인재 이동과 전략 유치의 어떤 룰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콘텐츠 산업에서 인사는 곧 무기다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뭐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